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1,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G8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지역 기후 파트너십을 발족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극 전사들이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1.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용광로 같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시민들은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고 시원한 여름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더위를 피해보려 애썼습니다. 인근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 안에 들어가 봐도 푹푹 찌는 찜통 더위를 피하기는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에 찾아왔는데 푹푹 찌고 날씨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가 덥고. 이처럼 어제에 이어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 수요는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최대 전력 수요는 6,248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8월 최고 기록보다 19만 킬로와트를 초과한 사용량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내일 오후 늦게부터 조금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대규모 달러화 매도 개입으로 폭락해서 2달 만에 1,000원대로 복귀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한때 990원 선으로 폭락했으나 다시 반등해 27원 80전 떨어진 1,004.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으로 1,000원 선으로 하락한 것으로 하락폭은 지난 98년 15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한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유가 폭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 급등해서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오늘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내정자는 최근 증시 불안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고 우리 증시 주변의 자금이 풍부한 만큼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역 기후 파트너십을 발족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성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8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2020년까지의 한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내년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동아시아 지역 기후 파트너십의 발족도 제안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은 선진국은 조기에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정지시키고 개도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내에서 예상 배출량보다 감축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G8 확대 정상 오찬 회의에서는 에너지 문제 대처 방안으로 석유 수요 감축과 석유 개발 신규 투자, 에너지원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진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서캄차카 유정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등 남북 러시아 삼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쇠고기 협상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한국민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향후 6자 회담 과정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안송유입니다. 삼성, 현대, 기아차, LG, SK 등 국내 30대 그룹이 올해 당초 계획한 7만 8천 명보다 3.9% 많은 8만 1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조성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난을 극복하는 데 재계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하반기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경련 회장단은 발표문에서 30대 그룹은 올해 연간 투자 규모를 94조 5천억으로 늘리고 신규 채용 규모도 8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회장단은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생산성을 10% 향상시키고 원가를 10% 절감하자는 내용의 10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2008 베이징 올림픽이 어느덧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막바지 훈련에 박차를 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다부집니다. 태릉 선수촌을 김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4 아테네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종합 10위 안에 들겠다는 태극 전사들의 기합 소리가 태릉 선수촌을 가득 채웁니다. 오는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막을 올리는 제29회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오늘 태릉 선수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마치자마자 쉴 틈도 없이 금빛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박태환 선수는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하루 15,000m 이상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수들이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준비 마무리 잘한다면 좋은 성적 있을 것 같아요. 제2의 우생순에 도전하는 핸드볼도 평균 연령 35세에 이르는 노장들이 즐비하지만 젊은 선수들 못지않은 맹훈련을 완벽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이번 북경대회 때 좋은 그런 이미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2대회 연속 종합 10위권 진입에 도전하는 태극 전사들은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CBS 뉴스 김동욱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장과 선수촌 등 모든 시설 준비를 마친 채 테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국운을 걸고 7년간 준비해온 베이징 올림픽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설 피해와 티베트 유혈 사태, 스촨성 대지진 등 올해 온갖 악재가 겹쳤지만 올림픽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80개국 정상이 개막식 참석을 약속해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모든 경기장과 선수촌, 프레스센터 등 주요 시설도 모두 완공돼 최종 점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시내 주요 도로에는 올림픽 전용 차로제를 실시합니다.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인 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 오염을 씻어내고 개막식 날 맑은 날씨를 만들기 위해 인공강우 시험도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에 대비한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검문 검색이 크게 강화되고 문화행사까지 금지되는 등 통제와 규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하 셋방은 모두 쫓겨났으며 노점상도 완전히 사라졌고 화물차의 베이징 진입은 금지됐습니다. 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테러 방지를 위한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올림픽 축제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주명입니다. 김우중 전 회장이 대우그룹 퇴출을 막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조풍원 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조풍원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1999년 김우중 전 회장이 대우그룹의 회생을 위한 정관계 로비 대가로 조 씨에게 526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로부터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최고위층과 김 전 대통령의 측근, 금융당국 고위 공무원 등 4명 이상에게 로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적 자금 회수를 피하기 위해서 시가 1,140억 원의 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 주를 허위 양도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풍원 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프라하에서 체코 남서부에 추적 레이더를 설치하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보호 차원에서 체결이 됐는데요. 국민의 3분의 2는 거대 미사일 기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로 한번 가봅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체코의 카레 슈바르 젠베르그 외무장관과 체코 내 미사일 방어 체제의 레이더 시설을 건설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이를 축하합니다. 한편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을 침해당한 것뿐 아니라 테러의 목표물이 될 거라는 이유인데요. 이번 협정에 대해 러시아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세 나라는 더욱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인도 대사관 앞에서 탈레반의 소행으로 보이는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폭탄 테러로 인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인도 외교관과 경비원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인도 공군의 호의를 받으며 조국인 인도 뉴델리로 옮겨졌고 피해자들의 시신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는 폭탄 테러와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고인들과 유족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중국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내몽골 자치구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현대화로 급격하게 변하면서 초원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의 생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유목민들의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북쪽으로 러시아와 몽골이 접하고 있는 중국 내 몽골. 이곳의 유목민들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양을 키우며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 대신 오토바이로 양들을 모는가 하면 이동식 집에는 위성방송 접시를 연결해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유목민의 생활은 현대화로 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몇 년 안에 유목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는 누가 가장 크고 오래 웃는가를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웃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전자들은 저마다 개성을 살린 의상을 입고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각기 다른 웃음으로 관중들 앞에 선보이는 도전자들. 우승자는 54살의 영어 교사, 12분 26초 동안 쉬지 않고 웃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자는 상금과 전세계를 돌며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려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주영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30.3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